오늘 오전 20세 여성이 출근길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퀸즈 카지노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패밀리터치가 우울증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검찰이 입막음 돈 지급 재판 최후 변론에서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출근길 20세 여성이 지하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경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 34번 가역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에 치이는 사고로 인해 B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20세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B열차는 오전 9시까지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코니아일랜드행 F열차와 메트로폴리탄 애비뉴행 M열차, 2열차도 양방향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스티브 코엔 뉴욕 매츠 구단주의 80억 달러 규모 퀸즈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가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뒤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쪽 퀸즈를 대표하는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퀸즈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안 발의를 거부했습니다. 라모스 의원은 뉴욕주 소유 공원 부지를 카지노와 맞바꾸는 것에는 흥미가 없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퀸즈보로는 많은 녹지 공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퀸즈 개발연합은 라모스 의원의 퀸즈 시티필드 인근 지역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설립을 위한 카지노 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은 라모스 의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안 발의 또는 중단은 어느 한 상원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며 다른 정치인들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리차드 보로장은 퀸즈 지역은 삶의 질 문제로 오랜 기간 씨름해왔다며 빈곤의 범죄화로 인해 성착취, 불법 노점상 문제가 많은 이 지역의 카지노 건설은 막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구단주의 80억 달러 규모 퀸즈 카지노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시티필드 인근 지역에 호텔, 컨벤션 센터, 공원, 주차장 등이 생기며 약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패밀리터치가 오는 15일 뉴저지 잉그로드 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기반 가정사역단체 패밀리터치가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잉그로드 병원 대강당에서 시니어와 청소년의 우울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윤범 신경내과 전문의, 황필주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우울증, 치매, 뇌건강 등에 대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훈 사무총장은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정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패밀리터치의 큰 미션 중에 하나는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이 각자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요. 이를 위해서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화 기술 또는
부부사랑 교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울증과 자살 예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청소년과 시니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패밀리 터치의 골프 아우팅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기금모금 골프 대회는 뉴저지 제퍼슨 소재 버크셔밸리 골프 코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참가비는 $250입니다. 현미경 이사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패밀리 터치의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행사는 또 이렇게 뉴욕, 뉴저지 털어서 가장 많은 경품권과 뭐 선물과 이런 거를 준비해 주는 그런 골프라고 그렇게들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저희 기관에 관심이 있으신데 참여를 못 하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혹시 저희에게 이렇게 같이 파티스페이트를 도네이션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패밀리 터치의 우울증 정신건강 세미나는 내달 15일에 열립니다. 행사 사전 등록자들에게는 초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 식사가 제공됩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검찰은 트럼프가 성추행 피해 여성의 입을 막음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측은 유죄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 폭로를 막고 감추는 방법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클 코엔 변호사를 사주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보도를 막는 한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도록 했고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검찰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사건은 회계장부에 관한 사건이며 트럼프 그룹이 코엔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자문비로 기록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 그룹의 회계장부에 세세한 내용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코엔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지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코엔 변호사의 증언을 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을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대 징역 4년 실형에 해당한다며 배심원들이 증거에 의해 준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최후 변론이 끝남에 따라 후안 머천 판사는 주리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고 원피고 양측도 배심원 평결 문고에 대한 초안을 각각 재판부에 전달하며 그 뒤 배심원단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트럼프 일가가 사실상 총출동한 반면 부인 멜라니아의 딸 이방카 부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판에는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와 차남 에릭, 차녀 티파니가 나란히 참석했고 에릭의 부인인 라라, 티파니의 남편 마이클 블로스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통상 형사재판 마지막 날에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참석합니다. 이처럼 아들과 딸 등은 참석했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베런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집권기간 백악관 고문 등으로 가족 중 가장 적극적으로 통치활동에 개입했던 장녀 이방카와 남편 제러드 큐슈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가족 양보는 대선 선거운동 참여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에릭 도널드 주니어, 라라 등은 모두 대선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반면 멜라니아는 요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카 부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올해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 거리 두기에 나섰고
특히 자녀들이 성장해 할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수색 당시 FBI가 발포 준비를 끝내고 수색에 임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함구령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어제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검이 요청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함구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지지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2022년 8월 FBI가 기밀 문건 회수를 위해 마라라고 리조트를 수색할 때 나를 죽이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 24일 담당 재판부에 개그 오더, 즉 함구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당국을 잠재적 위험과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무분별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이 메모리얼 데이 롱 위켄드 이전인 24일 금요일 오후에 제출돼 변호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스미스 특검이 롱 위켄드를 악용, 피고인 측의 반론을 막았다는 것으로 특검이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과 AP통신 등은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로 보수 성향이며 특검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엘에 탱크 등을 진격시키고 난민 45명이 폭격으로 사망했지만 백악관이 이스라엘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존 카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버 보좌관은 또 이스라엘군 공격에 의해 라파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만한 요인은 없다며 난민촌 민간인 45명의 사망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라파의 민간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전을 반대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라파에 탱크를 진출시키고 민간인이 다수 사망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주장은 이스라엘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미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다행히 대학가 시위는 졸업식을 기점으로 3개월여의 여름방학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국정 책임자가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 중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2%만이 학자금 빚을 내더라도 대학 학위 취득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47%는 용자 부담이 없을 때만 학위 취득에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9%는 학자금 용자를 얻지 않고 대학을 마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학위는 가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는 대학 학위의 가치가 20년 전보다 하락했다고 답변한 반면 대학 학위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변은 32%에 그쳤습니다. 달러화의 강세로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미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여행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에서 숙소를 업그레이드하고 미국 국내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돈으로 고급 식사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올 들어서만 4% 정도 올랐으며 유로화에 대해서는 2% 오른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1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일본 관광이 올해 첫 4개월 동안만 8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년간 일본을 방문한 미국 관광객보다 많은 것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페소화도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1분기 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한 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숙박 예약이 40% 급증했습니다. 동유럽의 대표적 관광지인 헝가리도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급 식사를 미국의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해외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과 태국, 브라질도 인기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며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으며 반면 유럽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도 물가가 너무 올라 기피 지역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양극화, 양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NN은 월가의 증시보고서나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을 보면 양갈래로 나뉜다는 의미인 양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며 양분이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소득 최상위층은 여전히 고가 제품 구입 등 소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체 미국 가정의 80%는 가용현금이 2019년에도 못 미치는 등 소득의 양분화 내지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시에서도 인공지능 수혜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를 넘으면서 천비디아로 불리는 반면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등 뚜렷한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은행은 양분 현상이 사실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소형주를 망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비가 최상위 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양분 현상은 보통 경기 침체로 마무리된다며 우리가 정부의 재정 적자를 그동안 과소평가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경제가 양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기지금리 급상승과 매물 감소로 지난 3월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스탠더스&푸어스 다우존슨 인덱스가 어제 발표한 지난 3월의 미국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2월보다 0.3% 상승했고 1년 전보다는 7.4%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7.4%, 2월보다 7.3% 각각 상승했으며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8.2%, 2월보다 8.1%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샌디에고의 3월 지수가 1년 전보다 11.1%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뉴욕이 1년 전보다 9.2%, 클리브랜드가 8.8%, 시카고와 보스턴이 8.7% 각각 올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 시간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직접 방문, 16년 전 재임 때부터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26일 일요일 새벽 5시쯤 브루클린 부시웩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벤츠 승용차가 SUV 차량과 들이받아 SUV 차량 운전자인 34세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7년 맨해튼에서 6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7년째 복역 중인 올해 70세 남성이 12번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됐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주차 단속 요원이 지난 23일 맨해튼 할렘 인근 118스트릿에서 주차 단속 도중 얼굴에 소화기 세례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8일 오하이오주에서 자율주행 장치를 켠 채 시속 60마일로 달리다
철로와 기차를 감지하지 못해 열차와 충돌할 뻔한 동영상이 공개돼 또다시 안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로 FTX 창업자 뱅크맨 프리드가 징역 25년형을 받은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한 FTX 공동 CFO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범들의 기업 사칭 사기에서 가장 많이 사칭하는 기업이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와 전자제품 설치업체인 긱스쿼드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등에 뉴욕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는 동영상을 올려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큰 수익을 올린 19세 남성이 퀸즈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린 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최저 기온은 5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퓨전 국악밴드 지화자가 오는 6월 1일 오후 6시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위치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선보입니다. 가야금 12현, 25현, 해금 등 다채로운 국악기와 가야금 병창으로 세련된 감성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지화자 뉴욕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